쌀밥과 밀가루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하면 놀라시죠? 매일 먹는 밥인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밥솥에 뭘 넣을지 달라지실 겁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사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 10명 중 8명이 변비를 겪고 있습니다. 80%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겪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비는 그냥 화장실 가기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비가 심하면 파킨슨 약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장이 막혀 있으니까 약이 소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효가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약효가 안 들쭉날쭉해도 힘든데 변비 때문에 약마저 안 듣는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은 이 변비를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식습관, 바로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파킨슨 환자에게 변비가 이렇게 심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꿈틀꿈틀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거죠. 이걸 장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장운동을 조절하는데 도파민이 관여합니다. 네, 파킨슨에서 부족해지는 바로 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장신경에서도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뇌보다 장신경이 먼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뇌보다 장에서 먼저 발견됩니다. 이 단백질이 장신경을 망가뜨리면서 장운동이 느려지고 결국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파킨슨 진단을 받기 5년, 10년 전부터 이미 변비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변비가 파킨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파킨슨의 가장 이른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에 레보도파 약 자체도 장운동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이 도파민을 보충해주지만 장 쪽에서는 오히려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파킨슨 환자의 장은 세 겹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첫째, 알파시누클레인에 의한 장신경 손상, 둘째, 도파민 부족으로 장운동 저하, 셋째, 약의 부작용.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일반 노인보다 변비가 훨씬 심하고 잘 안 낫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비가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레보도파는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의 특정 부위에서만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장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변비가 심한 파킨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가 불규칙하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먹어도 어떤 날은 잘 듣고 어떤 날은 안 듣는 겁니다. 그게 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약을 똑같은 시간에 먹었는데 어떤 날은 약효가 금방 오고 어떤 날은 1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는 느낌. 그게 바로 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비를 해결하는 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제대로 듣게 만드는 겁니다. 약효의 기반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흰쌀밥과 밀가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변비를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물 성분인데 이게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키워줍니다. 부피가 커져야 장이 자극을 받고 장이 자극을 받아야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런데 흰쌀밥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흰쌀밥 한 공기 210g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약 0.5g입니다. 하루 3끼를 흰쌀밥으로 드시면 밥에서 얻는 섬유질은 고작 1.5g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권장량은 25g입니다. 25g이요. 밥 3공기로 겨우 1.5g. 권장량의 6%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섬유질은 거의 제로인 셈이에요. 왜 그럴까요? 쌀은 원래 현미 상태에서 겉껍질, 쌀겨, 배알을 다 깎아내고 속에 전분 부분만 남긴 게 백미입니다. 그 깎아낸 부분에 섬유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영양 있는 부분을 전부 버리고 먹고 있는 겁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에는 섬유질이 있지만 정제된 흰 밀가루는 겉껍질을 다 벗겨냈기 때문에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라면, 국수, 흰식빵, 수제비, 칼국수, 만두피 이런 것들 전부 정제 밀가루입니다. 맛있죠? 부드럽죠? 그런데 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잘 흘러가려면 관 안에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은 물 같은 겁니다. 부피가 없고 장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머물러 있어요. 자극이 안 됩니다. 반면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약간 걸쭉한 반죽 같은 겁니다. 장을 밀어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의 장은 이미 움직임이 느립니다. 거기에 자극조차 주지 못하는 음식만 먹으면 장은 완전히 멈춰서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한 공기 분량으로 섬유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흰쌀밥 한 공기, 식이섬유 0.5g, 잡곡밥 한 공기, 대략 3에서 4g, 보리밥으로 하면 5g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밥 한 그릇인데 섬유질이 6배에서 10배 차이입니다. 따로 뭘 사 먹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솥에 쌀을 넣을 때 잡곡을 같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하루 섬유질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킨슨 환자분들은 식사량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없고 삼키기가 불편하고 적은 양에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적게 먹는데 그마저도 섬유질이 없는 음식이면 장은 정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섬유질 밀도가 높은 걸 먹어야 합니다.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그 한 공기에 섬유질이 4g 들어있느냐, 0.5g이 들어있느냐, 이게 8배 차이입니다. 하루 3끼면 24배 차이가 됩니다. 이번엔 밀가루 음식 이야기입니다. 라면, 국수, 빵, 수제비, 만두. 한국 식단에서 밀가루를 완전히 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어머니 식단 바꾸면서 그걸 느꼈어요. 갑자기 면을 다 빼버리면 드실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라면이나 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드시는 겁니다. 메밀은 밀가루보다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식감도 비슷하고 시니어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냉면이나 막국수도 메밀 비율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빵을 꼭 드셔야 한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세요. 흰식빵은 섬유질이 1g도 안 되지만 통밀빵은 한 조각에 2에서 3g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밀가루 음식 대신 고구마, 감자, 단호박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에
식이섬유가 4g입니다. 밥 한 공기의 잡곡밥과 맞먹는 양이에요. 간식으로 고구마 반 개만 드셔도 섬유질 보충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간식으로 찐 고구마 반 개씩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화장실 가시는 게 눈에 띄게 편해지셨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도 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이런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으면서 젤 형태가 되는데 이게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불용성 섬유가 부피를 키워서 밀어주는 역할이라면 수용성 섬유는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통과시키는 역할입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은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미역국이나 매생이국처럼 국물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김도 매 끼 반찬으로 올려놓으시면 별다른 노력 없이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고요. 미역국 한 그릇에 식이섬유가 약 2g 들어 있습니다. 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을 미역국으로 하고 간식으로 고구마 반 개. 이것만 해도 하루 섬유질이 15g 이상 올라갑니다. 권장량 25g의 60%를 식사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섬유질이 장에서 딱딱하게 뭉칩니다. 오히려 더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약 먹을 때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이 안 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물 마시는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백미를 현미 100%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섬유질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섬유질을 확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이게 불편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백미 70%, 잡곡 30%로 시작하세요. 2주 정도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반반으로 올리고 한 달 후에 잡곡 비율을 60에서 70%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고구마도 처음엔 반 개부터 시작하시고 해조류도 매일 미역국을 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장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대신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잡곡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레보도파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에 들어있는 소량의 단백질은 레보도파 흡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약과 같은 시간에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규칙은 간단합니다. 약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고단백 식품은 저녁에 몰아서 드세요. 잡곡밥은 식사할 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잡곡으로 바꾼다고 약 흡수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변비가 해결되면 약 흡수가 규칙적으로 되니까 약효가 더 안정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파킨슨 환자 10명 중 8명이 변비를 겪고 있고 이 변비가 약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이 이 변비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하나, 밥솥에 잡곡을 30% 섞으세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둘, 라면이나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통밀면을 선택하세요. 셋, 간식으로 찐 고구마 반개를 드세요. 넷, 미역국이나 김을 매일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다섯, 하루 물 6잔 이상, 시간을 정해서 나눠 마시세요. 2주만 해보세요. 화장실 가는 게 달라지면 약효도 달라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남편분이 7년째 파킨슨 투병 중이시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변비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식단 바꾸신 후에 변비나 약효에 변화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희 500세 라디오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신약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